그래서 미국이라는 네. 나라는 금융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 그러니까 한국은 갭 투자, 네.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온리 부채예요. 애틀란타만큼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고 항구 도시이면서 한국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현대 전기차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네. 뭐 대출도 한계가 있고 뭐도 있고 취득세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 아파서 그냥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많이 좀 머리를 네. 정리를 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뭐 취득세가 높다던가 이런가요?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요.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그럼 취득세? 양도세 자체가 네. 또 한국은 달라가지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조금 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투자를 조금 더 규제를 한다면 예. 미국은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서 혜택이라 그랬죠. 예, 뭐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1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1년만 지나서 팔면은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네. 그래서 1년. 네. 그리고 1년 전에 팔면은 보통 그 일반 소득세율로 계산이 되지만 1년이 지나서 팔면은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15%, 최대치가 20%인데 그것조차도 평생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1031 exchange, 동종 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100년 동안 이어온 부의 코드로서 세금 인센티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2월 해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납세자가 죽으면 네. 모든 그 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상속세 없이 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분들이. 그럼 가문 대대로 이거 이어져 가면은 세금 없이 그냥 쭉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납세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이연된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독특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031 exchange라는 제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뭐 고속도로 나서 땅 보상받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 보상 받을 거냐, 대토 사가지고 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양도세를 줄이려면 다른 집을 사고 이걸 팔면은 양도세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1031 exchange 자체는요. 보통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주 목적, 내 집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1인 기준 25만 불까지 세금 면제예요. 그 다음에 2인 기준 50만 불까지 세금 면제가 됩니다. 예, 그 단 5년이란 기간 동안에 2년만 살았다는 증명이 되면 그래요. 그리고 투자 목적일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소득세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같은 개념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리고 보통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면 예. 임대소득 부분에 있어서 주는 혜택이 또 커요. 아주 강력한 세금 혜택 중에 하나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또 하는 이유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예. 네, 많이 벌면.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감가상각이거든요. 빌딩에 대한 감가상각.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소득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12개월이니까 24,000이잖아요. 네. 그 24,000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재산세 부분도 세금 공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 왜 모게지가 있으면 모게지 부분 세금 공제가 되고 각종 지출되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해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40만 불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40만 불에 대해서 땅값 빼고 그럼 땅값을 5만 불에 치고 네. 35만 불 나누기 27.5년을 하면 1년에 거의 한 10,000불 이상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4,000이 들어왔는데 네. 이것 떼고 못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집 살 때는 약간 렌탈을, 대출을, 론을 껴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공제를 받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네. 나라는 금융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 어. 그러니까 한국은 갭 투자, 예.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온리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똘똘한 채라 그랬잖아요. 예. 뭐가 복잡하니까. 예.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장기 투자에 답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자본이익,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자본이익이잖아요. 미국은 현금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똘똘한 채가 아니라 부자들은 부동산 한 채만 갖고 있질 않아요. 여러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레버리지가 한국은 전세, 미국은 금융 상품이란 말이에요. 네. 모게이지, 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순 자산이 쌓이니까 그 순 자산을 가지고 캐시어 리파이낸스를 해요. 현금 인출 재임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수동소득, 현금을 창출해서 투자를 하죠. 이것이 반복돼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파는 전략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파는 것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단기 투자. 예. 그런데 파는 거는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죠. 예. 소득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호하는 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투자 원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기요사키. 책에 보면은 부자들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밖으로 새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투자 핵심 원리예요. 그 워렌 버핏도 주식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금 네. 흐름 들어올 때마다 계속 지분 더 늘려서 계열사 올려가고. 네. 근데 대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월세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자리에 투자를 해야지 네. 이게 플러스로 돌아가는 거죠. 네. 자, 그거의 원리를 얘기할게요. 예. 제가 그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 따로 있다에서도 현금 흐름 부분을 강조해서 맞아요. 재무제표에 예.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답이 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수입을 올리고 공시를 줄이고 지출을 줄여라. 그러면은 순운용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면 그 현금으로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느냐가 이 책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 자, 그럼 현금 흐름은 어차피 우리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만 생각해도 올라요. 왜 오르느냐? 미국에서는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측정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매년 오르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3%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2,000불이지만은 내년에는 3% 올라가고 내후 5년 3% 이게 복리 개념으로 예. 늘어나죠. 그 임대료 자체가 현재는 2,000불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5,000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게지는 보통 미국에서는 30년 고정으로 받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이자 자체가 재융자를 안 했다면은요, 그러면은 보통 원돈하고 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월 상한 금액 자체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죠? 자, 상한 금액은 동일한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은 시간에 가서 올라가요. 자연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자가 내렸을 때 또 재융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현금흐름이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로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은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올라간 자산에서 순 자산이 생기죠. 그러면은 세금 안 내요. 현금 인출 재무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서 순 자산을 뺐기 때문에 세금 면제가 되죠. 예, 그리고 새로이 생성된 모게지 자체에서 이자 부분은 또 어떻게 돼요? 세금 공제를 받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간 자산은 뭘로 지킨다?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킨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돈은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 아까 말한 그 미들로 잡았으면 한 40만 불? 40만 불짜리 이제 주택이라 그러면 월세가 얼마 정도 지금 나오는 형태인가요? 지역마다 상당히 네.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40만 불이면은 대략 한 2,500불? 예, 그렇게 한 달에요? 잡아내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 1년으로 치면은 3만 불. 네. 그러면 4만 불은 3만 불이니까 수익률이 한 7.5%. 캠 레이스로 따지면은요. 네. 캠 레이스로 따지면은 그 정도면은 대략 한 6.5에서 7% 사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그거보다 더 저렴한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 35만 불짜리, 예, 또 32만 불짜리 또 있는 경우에 그 임대료를 따졌을 때 내가 한 2,200, 2,300불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캠 레이트 자체가 이제 7%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도 칼럼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가 주택의 굶주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금리가 높아요. 예. 미국에서. 자,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있어요. 그럼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더 많이 주는 데 간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더 좋은 네. 대로. 근데 수익성이 7%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저가 주택에서 올라오는 현금 흐름이나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저가 주택을 모인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지금 모기지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월세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수익이 대충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이 모기지 대출을 리캡을 걸어버리면 새로 하면은 이제 렌트비랑 대출 이자의 차이가 확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10%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 10년만 돌리면 투자 원금 회수 다 되는 거고. 그렇죠. 자산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많이 비교를 해요. 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익성이 좋다. 예, 리스크는 있으나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8만 불을 가지고 네. 주식을 샀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을 10%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8만 불을 가지고 32만 불 융자를 얻었어요.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네. 그리고 똑같이 30년을 간다고 했을 때 부동산 자체에서는 미국의 그 average appreciation 가치 상승률을 계산해가지고 6% 잡아먹었어요. 자, 주식은 10%, 부동산은 6%예요. 네. 수익성이 부동산 낮은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쭉 복리의 개념으로 갔더니 부동산의 상승이 더 커요. 그래프가. 그게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40억 불 정도면 대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예, 40만 불. 예, 그러면 40만 불이면 LTV라고 하나요? 몇 네. 퍼센트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그 일반 융자, 미국인들 경우에는 그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요, 뭐 100% 융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95% 융자 다 있고요. 투자용으로 샀을 경우에는 보통 75% 오. 예, LTV 나오죠. 그리고 외국인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75%까지 받을 수가 있죠. 뭐 이율이 더 불리하고 이런 것도 있죠. 외국인은 조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반 융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일반 융자라는 것은 우리가 컨벤셔널 론이라 그래서 페니맥, 프레디맥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레딧도 없고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담보대출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non-QM 융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반 융자하고 했을 때는 리스크는 좀 더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살 때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6.8%예요. 30년 고정에. 그러면 나는 인베스먼트로 사겠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인베스먼트 사는 경우에는 일반 그 금리보다도 0.5에서 0.75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인들도 인베스트먼트로 샀을 경우에는 0.5에서 0.7가 높은 거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 대출을 하더라도 한 0.75가 높다. 많으면 1%가 높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래 이민 가려고 한번 네. 캐나다 한번 갔었다가 제가 원래 렌탈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 세입자가 30명 정도 됐었는데 네. 혼자서 도배하고 타일하고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 가서 어차피 인테리어 비싸다고 하는데 혼자 다 할 줄 아니까 네. 뭐 상관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 관리나 이런 면에서 네. 너무 머리가 아프겠더라고요. 네. 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관리랑 미국에서 세입자 관리 좀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네. 오. 그러니까 보통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는 보통 집주인이 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관리 자체를 좀 대수롭지 않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는 게, 미국은 전문 투자자일수록 이러한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투자하려는 부동산을 같이 찾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요. 미국은 워낙에 강하라고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리고요. 심지어는 기구조차 틀려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한 집을 관리하는 방식이 틀려요. 예를 들면은 플로리다 있는 사람이 네. 덥잖아요. 네. 그 더운 데서 집을 관리하는 방법과 네. 또 주택의 가압 구조가 틀려요. 예, 더운 지방에 맞는 그 집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어지고, 또 뉴욕 같은 경우 춥잖아요. 네. 추우니까는 일단 땅을 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가 보통 있어요. 그러나 조지 같은 경우는 이불로 땅을 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 틀려요. 자, 그러면은 보통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네. 플로리다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그마한 것들도 관리를 못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또는 나는 예를 들어서 그 피닉스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피닉스에 맞는 그 기후,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집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 운영의 회사를 고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팔았을 때, 항상 우리는 살 때는 출구 전략이 있는 상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사를 먼저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틀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관리 회사만 하더라도 300만 개가 있어요.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다 해야죠. 그러니까는 재무지표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수입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다. 그럼 임대소득인 거잖아요. 네. 공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출을 줄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크레딧 체크업도 해야 되고, 예. 백그라운드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 소득 대비 이 임대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가, 그것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의 임대 기록도 보고, 또 직장 증명도 또 따져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보고서까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대강대강 해가지고는 네.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책에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세입자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그것도 따져요. 왜냐하면 거의 뭐 입사 시험에서 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많은 나라라서, 예, 당연히 이 자산 관리의 그 미션은 네. 이러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정과 자산을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이 어쨌든 미국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사서 내가 임대 놓고 뭐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재계약하러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예 안 쓰고 그냥 본인이 막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큰 실수예요. 그 자산 관리는 항상 동일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어떻게 큰 손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크게는 세입자 관리 예. 그리고 부동산 관리 두 가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 거기에는 동일한 원칙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칙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문 운영의 원칙, 맡겨라. 예, 맡겨라. 그 다음에 소통하라, 소통의 소통하라. 원칙, 네. 예, 그 다음에 최소 공실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전 방제 원칙. 음. 미국에는 그 소속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최소 공실. 공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런 원리가 또 들어있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유지 관리 원칙. 예. 사실 어떻게 내가 이 집을 유지 관리만 잘해도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밸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더 큰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비용 통제 원칙.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를 경우에는 지출이 줄기는커녕 지출을 더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한 개인이 만약에 어떤 전기가 고장났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때 받는 비용과 2,000개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에서 비용 받는 비용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맞춰졌을 때 비로소 좋은 재무제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재무제표를 얻는다는 것은 현금 흐름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순운용소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밸류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승된 밸류는 세금 혜택으로 지킨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 투자를 좀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지역을 제일 좀 좋게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인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 내에서도 네. 인구가 어디로 흘러가는 걸 또 보셔야 되겠죠. 아. 예, 좁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따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예,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 이 정도였는데 1년 후에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네가 계속해서 그로잉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10년 전에도 좋았어요. 네. 지금도 좋고 항상 좋았어요. 네. 여기는 어떤 도시냐면 스테이블한 지역. 예, 항상 거기는 인구가 빠지고 인구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한 소득자들만 들어간다. 아,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성장성이 없는 지역. 항상 네. 그러니까 확립된 그죠? 에스타블리시 된 네. 예, 그런 지역이고. 자,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는 되게 좋았는데 점점 소득이 내려가네. 이런 지역은 또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구의 흐름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면은 보셔야 되는 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죠. 예,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우선 그걸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좀 찍어서 간다 그러면 뭐 아니 조지아주 아니면 텍사스주 중에서 요 도시들 위주로 좀 살펴봐라. 뭐 추천해볼 만한 도시들이 따로 있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메트로 아틀란타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핫한 지역은 이제 브라셀톤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는 항상 고소득자들이 계속해서 있던 지역이고, 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이제 카터스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지속적으로 그 시티와 카운티와 스테이트 자체에서 기획된 도시래 가지고요. 네.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교육과 문화로 시작을 해서 키워진 도시인데 대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서 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그렇죠. 예. 급성장하고 있고 네. 하우스홀드 인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좁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애틀란타만큼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거스타도 지금 가치 상승률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바나는 거기가 항구 도시이면서
그리고 또 한국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현대 전기차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덕분에 그래도 이제 좀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네. 그냥 까마득하게만 알고 있었다가 네. 그게 아니구나. 아, 이게 현실도 있고 꿈도 있고를 지금 다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는 그 부동산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우리가 삶의 터전 그 이상으로 이제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트렌드 변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투자다. 근데 워낙 우리가 주식은 많이 이제 해외로 열렸는데 부동산은 아직 많이 안 열린 상태라서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은 시간인 것 같다 해서 네. 또 초대해드렸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미국 한번 건너가야 돼요. 네, 오세요. 집이 어떻게든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